다 했어? 잠깐만요. 짜임이 물치한 일이 뭐죠? 뭘 못 푸는 거지. 해볼게요. 승률 이거 맞아요? 오 맞아. 오 나빼. 자. 태연아, 몇 점이야? 요. 뭐야? 자, 조용히 하시고. 예. 자, 오늘은 그 42, 43페이지. 저번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체크해야지. 예.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했었냐면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에너지 종류는 많다고 그랬어요. 많은데 역학적 에너지 하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중학교 과정에서 쓰는 게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그런데 요걸 이제 합쳐서 부르는 거야. 두 개 다 했으면 두 개 다 합한 값을 갖다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만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요것은 이제 이름을 요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름은 요겁니다. 포텐셜 들어봤어요? 예. 왜 애들이 와 포텐 터졌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 포텐이 잠재력이라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 것을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이 운동 에너지는 무엇과 관계 있다라고 했니? 혹시 기억나요? 알짜이. 오,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짜 힘이 한 일이 바로 무엇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의 그렇지 변화량. 이게 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짜 힘이 한 1. 자, 알짜 힘이 한 1. W는 그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는 EK로 많이 씁니다. EK의 변화량.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 에너지 원리 이렇게 해서 4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식은 4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W는 F 곱하기 S고, 그죠? 이게 만약에 R자 힘이라고 하면, 우리 킥 테스트 풀이 안 했구나. 그죠? 킥 테스트 내용이 요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2분의 1 mv 제곱에서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이 제로라고 하면은 처음 속도, 안 붙은 건 나중 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킥 테스트를 안 했구나. 쏘리. 그래서 킥 테스트 한번 보세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요 내용하고 이제 관련된 거 한번 봅시다.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먼저 보시면 킥 테스트 1번 보시면은, 자,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물체가 달려 있고요. 이걸 다시 바닥에 있는 도르래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이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프 보니까 이쪽으로 사람이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니? 120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그죠? 너희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니? 오늘. 무슨 생각해? 롯데리아? 자, 요 물체는 무게가 얼마래요? 100뉴턴이야. 그죠? 왜? 10kg짜리 중력 가속도가 얼마? 10m/s의 제곱. 그래서 100뉴턴이죠? 이게 무게입니다, 무게. 여기 무게예요. 무게. 그러면 보세요. 이쪽 아래쪽으로 중력 때문에 이 도로에 걸린 게 100뉴턴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잡아당겨 가지고 이걸 0.5m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죠? 0.5m를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러면 봐봐. 이 물체에는 힘이 몇 가지가 작용하죠? 이 물체에는 힘이 몇 가지? 두 가지. 위쪽으로 장력, 그죠? 장력. 줄의 장력. 그 다음 아래쪽으로 중력.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장력은 얼마예요? 120. 그렇죠. 이 줄 이거니까 이게 120뉴턴. 그죠? 그 다음 요게 얼마죠? 100뉴턴. 그렇다면 한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리고 있으면 벡터 계산을 하면 결국 위쪽으로 하나의 힘 얼마? 20뉴턴이라는 이게 뭡니까? R자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사람이 한 일은 얼마냐 하면 사람 준 힘 요거 곱하기 이 이동 거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60줄이 되는 거죠? 120 곱하기 0.5. 그 다음 두 번째, 중력이 물체한 일은, 중력은 물체가 올라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의 일을 한 거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방향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마이너스 안 붙여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이 지구가 100뉴턴을 아래쪽으로 당기는데 0.5만큼 올라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근데 우리 50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력이 한 일은 50줄. 자, 그럼 R자 힘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요거 곱하기
얘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됐죠? 10줄이 되겠죠? 그게 3번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 엄청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자, R자 힘이 한 일, 요거는 일이 얼마죠? 여기는 10줄이 됐고, 중력이 한 거는 50줄이 됐고, 사람이 한 거는 60줄이 됐단 말이야.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물체는 어떤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게 될까요? 둘 다. 자, 그러면 둘 다 가지는데 운동 에너지는 얼마 가지고요? 위치 에너지는 얼마 가질까요? 10줄, 50줄. 얼마? 조용히 해. 너 왜? 운동 에너지가 10줄이고 위치 에너지가 50줄.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력이 하는 일만큼이 뭘로 저장된다? 위치 에너지로. 그 다음에 R자 힘이 한 일이 뭘로 저장된다? 운동 에너지로. 그러면 보통 이런 걸 말해요. 자, 100N짜리인데 무게가 100N짜리인데 100N으로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이때는 1m를 올린다고 가정해 볼게. 어떤 역학적 에너지가 생길까요? 이 물체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 생겨요. 뭐가 없기 때문에? R자 힘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대부분 요겁니다. 무게만큼 힘을 줘갖고 들어 올리는 거야. 무게만큼 힘을 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있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번에 했잖아. 예? 근데 그 등속으로 올린다는 뜻이야.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무게와 같은 크기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봐봐. 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물체. 힘을 주고 있죠? 예. 그죠? R자 힘 얼마예요? 이 물체. 0이죠? 그죠? 자, 올립니다.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예.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쭉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치면 이 물체는 R자 힘이 0인 상태에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정한 속력으로 가니까. 근데 이거 올리려고 힘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데? 더 힘드잖아요. 예. 이렇게. 올리려면 힘을 더 세게 들어가고 힘은 당연히 더 들죠. 팔 무게가 있으니까. 맞잖아. 팔 들면은, 이거 없어도, 무거워. 팔 자체가 무겁잖아. 이런 이걸 생각하라고. 얘의 속도를 생각하라고. 속도가 일정하면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은 R자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알짜임만 적용 안 하면 정지해서 등록으로 그냥 자유롭게 바뀔 수 있는. 자유롭게라기보다는 시작은 당연히 속도가 조금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 생긴 속도로 일정하게 간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에 대해서 그 시작 지점에 살짝 들어가는 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뭐 우리 공기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는 건데 뭐. 맞잖아. 웬만한 마찰 없다 치자. 근데 이거를 용서를 못해. 그런 거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간다라고 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짧은 순간에 살짝 들어간 힘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거 다 고려를 해줘야지 뭐. 그치? 이게 뭐 마찰 다 무시하고 하는데. 자, 이해됐지요? 그래서 중학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무게만큼 힘을 줘서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린다. 그래서 일정한 속력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로 저장되는 것만 있고 운동 에너지로 저장되는 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니네 위치 에너지 식은 혹시 아니? MGH잖아. 예. 그럼 그 뒤에서 하겠지만 이 얘기예요. 일을 얼마나 해줬죠? 일을 얼마나 해줬죠? 100줄 해줬죠. 예. 이 100줄이 전부 다 뭘로 바뀐대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 그럼 얘가 가진 위치 에너지 몇 줄? 100줄 이렇게 되버려. 오케이? 일 해준 만큼 얘는 여기 높이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었어. 역학적 에너지가. 빠르게도 없고 높이도 없으니까. 근데 얘가 일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를 해. 근데 위치 에너지로만 증가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100N으로 안 하고 120N으로 올렸다라고 해볼게요. 120N으로 올렸다. 그러면 일이 얼마죠? 120줄이 돼야 되겠죠? 120줄인데 위치 에너지는 얼마? 여전히 100줄로 저장되고 나머지 운동 에너지로 20줄이 저장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역학적 에너지 쉬워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어렵다 그런 거야. 오케이? 예. 자, 됐죠?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가로 3번, 중간에 가로 3번 찾았습니까?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근데 저기 4번은 안 해요. 4번. 오케이. 킥 테스트 하고 있었죠, 우리? 킥 테스트 하다가 이 내용하고 연결시키다가 선생님 또 빠져버렸네, 오늘. 자, 4번 볼게요, 4번. 4번은, 10m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했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쪽으로 힘 줬어요? 이쪽으로 50N 줬어요. 그죠? 각도가 얼마인데, 수평? 60도예요, 이렇게. 그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 R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물체 R자 힘 있니, 없니?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얼마나 있어? 25N. 25N이죠. 이게 50 코사인 60도니까,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25N. 25N만큼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게 R자 힘이 돼버린 거야. R자 힘이 한 일은 뭘로 바뀐다고 했어요? 운동 에너지로. 그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R자 힘이 한 일이 전부 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가는데 처음이 0이니까 나중으로 다 가겠네.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몇 미터? 10미터. 그러면 이게 25 곱하기 10m니까 이게 250줄이 되겠죠?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로 다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 개념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43페이지 내용으로 바로 가봅시다. 이제. 자, 43페이지 그 중간에 운동량과 운동에너지 그 식 있는데 식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자, 우리 운동량은 식이 어떻게 되었죠? 운동량? mv였죠? 그죠? 자, 요거를 mv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맞니? 그러면 똑같죠? 요거 m 하나 더 곱해주면 한번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같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mv가 요만큼이 운동량과 같으니까 운동량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2m분의 p 제곱이에요.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식. 알겠죠? 자, 앞으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도 가능하지만 2m분의 p 제곱 이렇게도 표현된다. 알겠어? 알아놓으세요. 엄청 중요한 식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분열하고 충돌 있는데 이거는 운동량 충격량에서 우리 봤던 내용이고 요거는 그대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48페이지로 가보세요. 48페이지. 자, 48페이지 가시면 이제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위치 에너지는 식부터 한번 적어 드릴게요. 위치 에너지. 자, 요 내용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EP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포텐셜 에너지 약자죠. 또는 이렇게도 씁니다. 대문자 U로 쓰기도 해요. 알겠죠? 자, 요거는 mgh입니다. mgh. g는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 그래서 자, m은 질량, g는 중력 가속도, h는 물체가 기준면에서의 높이입니다. 기준면은 따로 얘기를 안 해주면 지면이에요. 지면, 땅. 근데 여기서부터 따져라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야. 기준면에 있는 물체는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근데 기준면이 달라지면, 에너지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준면의 높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다. 자, 그리고 요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mg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무게라고 하죠. 아니죠. 마그네슘이라고 안 해요. mg. 제말 그거. 아니죠. mg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마그네슘이죠. 네. 소문자로 쓰면 안 돼요. 진짜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 있잖아요. 원자 있잖아요. 원자 핵이랑 전자 있잖아요. 근데 원자 핵이랑 전자랑 왜 서로 안 끌어당겨요? 그렇죠. 왜 안 붙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원래는 여기가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끌리죠. 예.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여기 지구고 약간 달 같은 건가? 이게 달이야. 떨어지고 있죠? 다 배웠잖아. 얘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와서 충돌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면, 그죠? 얘가
떨어지는 동안 지구의 곡률도 떨어지면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는데 얘도 계속 떨어지니까 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와 원자 관계도 처음에 모형을 짤 때 아직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충돌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돌 것이다 라고 했어. 누가? 러더퍼드가. 근데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기를 띤 입자가 이 원운동은 가속운동이에요. 가속운동을 하면 뭘 발생시키느냐면 전자기파를 발생시켜요. 근데 전자기파는 에너지거든. 그럼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돼요. 꽝. 붕괴돼야 되는데 붕괴 안 되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온 게 뭐냐면 보어가 나와가지고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걔는 어떤 특정한 궤도에서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 형태로. 그래서 정상파로 이렇게 돌면 에너지를 전자기파를 발생 안 한 거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특정 궤도에서만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이쪽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이 차이만큼 받아야 돼. 그러면 여기 있던 게 뿅! 여기로 뿅! 가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던 전자가 뿅! 여기로 오는 거야. 중간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게 이쪽. 이게 이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또.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뭐 이런 것들을, 행렬 역학,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은 전자 구름 확률이라는 걸로 기술을 또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으려면 일단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니까 이건 또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모형이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확률로서 어디에 있다 정도만 알 수 있지 정확하게 위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도는지 잘 몰라. 그런 상태까지 와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왜 안 떨어지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가 답이에요. 원래는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운동하면 돼. 그리고 보호까지 이 이론으로 하면은 안 떨어지고 그렇게 된대.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서는 왜 안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면 어떻게 운동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알겠어요? 운동량을 알면 위치를 모르고 위치를 알면 운동량을 모른다. 그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거든. 그게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몰라 사실. 그냥 보호 이론까지만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알겠죠? 이제 우리가 거시 세계에 빗대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미시 세계, 양자의 세계로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혹시 파이만이라는 물리학자 들어봤어요? 리처드 파이만? 들어봤어? 롤 모델. 리처드 파이만이 뭐라고 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왜냐면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 세계.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른다가 답입니다. 모르겠다. 그게 답이야. 자,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는 무엇하고 관계 있다? 중력이 한 일과 관계 있다. 알겠지?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 무게만큼 들어 올렸을 때 그 값하고 똑같더란 얘기야. 그래서 요게 무게입니다, 무게. 무게 곱하기 높이에요. 무게만큼 힘 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 되는 거죠? 그죠? 중력이 한 일과 똑같아진다라고 했으니까 그 값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어? 알짜 힘이 더 있다. 무게보다 더 좋다. 그럼 그거는 운동 에너지로 간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볼게요. 쭉 읽어보시면, 위치 에너지 표시인데, EP 또는 U로 표시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종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힘의 종류에 따라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기력이나 자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기타 등등이 있다. 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즉 포텐셜 에너지는 이겁니다. 이미 기존의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힘 때문에 물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힘 방향으로 가야 되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억지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이만큼 이동시키게 되면 이 힘이 사라지고 나면 원래 그 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 힘이 존재해야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중력이냐, 탄성력이냐, 전기력이냐, 자기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포텐셜의 종류가 결정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이미 힘이 존재하고 있고, 그거를 이기면서 내가 일을 해줬을 때, 그 이기면서 해준 일만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 H는 항상 기준점에서의 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위치 에너지.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준의 위치에 있을 때, 보다 그만큼 에너지가 작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이런 겁니다. 지구예요. 지구. 지구는 이제 만유인력 있죠? 만유인력.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면은 어디냐? 중력의 기준면은 어디냐면 요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그래서 물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따지면 돼요. 알겠죠? 근데 만유인력의 기준면 여기로 안 잡아놨어. 어디로 잡아놨느냐? 무한대 지점. 아주 무한대 지점. 여기를 만유인력의 기준점으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만유인력 구하다 보면 항이 두 개가 나오거든.
복잡하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의 항을 없애버리려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기준점이 되니까 기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안쪽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구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요 물체 있죠? 요 물체.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바닥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얘 위치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죠? 근데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얘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0이죠? 천정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로 있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 얘기. 봐봐, 요 물체에 대해서, 요 물체가 요 물체야. 자, 요거 바닥이라고 생각해봐. 바닥부터 이렇게 따지면 위치 에너지 플러스 값으로 생기는 거야, 그냥.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오케이? 물체 위치 안 바꿨어요. 그죠? 여기를 기준점을 잡으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야. 0이야. 근데 기준점 여기다 잡아버렸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다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천정으로 잡은 건 마찬가지.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력과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보존력이 뭐냐? 보존력. 보존력은 뭐 별건 없습니다. 자, 봐봐요. 자, 물체를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예, 자, 끌고 왔어요. 여기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힘이 이쪽으로 있는데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내가 힘을 줘서 일을 했을 때, 그죠?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있던 힘 때문에 내가 끌고 온 만큼 뒤로 쭉 가야 되겠죠? 예. 그죠? 자, 마찰력 어느 쪽으로 발생되는 겁니까? 내가 힘주는 쪽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자, 끌고 와요. 쫙 끌고 왔어. 탁 놨어. 슝 갑니까? 안 가잖아. 그죠? 왜냐하면 얘는 보존이 안 됐어. 그렇죠. 보존력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얘기. 알겠니? 보존력이 아니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안 되고 뭘로 빠져나간다? 열 에너지 빠져나가 버려. 알겠어? 예. 보존력들은 전부 다 뭘로 저장이 되는 힘이다?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 힘일 때 우리가 그 힘을 보존력이라고 한다. 아까 이 힘이 중력일 수도 있고 전기력일 수도 있고 자기력일 수도 있고 만유인력일 수도 있고 탄성력일 수도 있고 막 그랬죠. 그것들은 전부 다 뭐다? 보존력이다. 그럼 보존력 아닌 건 뭔데요? 마찰력하고 저항력 이런 거죠. 공기 저항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빼면은 다 보존력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비보존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장황하게 막 적어 놓은 거야. 알겠죠? 49페이지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걸,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미분과 적분을 이용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린 지금 뭐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 아래쪽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는데, 뭐 쭉 나와봐야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 P는 mgH다. 그리고 중력이 하는 일이다. 오케이? 또는 탄성력이 하는 일이다. 전기력이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맞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중력이 한 일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편이기 때문에 요 식을 꼭 기억하고 아까 들어 올리는 거 꼭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력이 한 일이 얘가 된다. 요거 계산할 줄 알죠? 무게 곱하기 높이 하면 됩니다. 무게 곱하기 높이. 그거만큼이 위치 에너지. 그거보다 많은 거는 운동 에너지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저기 50페이지 중간쯤 4번에, 가로 4번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요건 좀 봐야 되겠죠. 탄성력 자체를 잘 모르니까. 자, 포텐셜 에너지 종류인데, 이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거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보죠. 자, 이제 탄성력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탄성력. 이게 후계 법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용수철 얘기는 중학교 과정에서 나왔었죠? 기억나요? 기억나? 언제 배웠어요? 안 배웠나? 배웠니, 안 배웠니? 이거 안 배웠냐? 추 하나 가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추 2개 가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기억나죠? 예. 추의 개수하고, 추의 무게죠? 추의 개수랑 뭐가 비례관계였더라? 늘어난 길이. 오, 그렇죠. 용수철 전체 길이 아니고 늘어난 길이. 요게 비례관계였죠. 이것 때문에 뭘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저울. 그렇죠. 저울로 이용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거야, 그거. 잘하네. 그래서, 봐봐. 후계 법칙은 뭐냐면, 이게 변형 길이. 변형 길이가 뭡니까? 늘어난 길이에요. 그죠? 그 다음 여기가 힘의 크기입니다. 이 힘은 탄성력의 크기예요. 탄성력 크기라는 게, 여기 중력만큼 탄성력이 작용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중력이라고 해도 되고, 탄성력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 봤더니,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비례관계가 성립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가 2cm 늘어날 때, 여기 3N이에요. 저거 얘기죠? 그죠? 자, 여기가 4cm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6m. 이게 후계 법칙. 간단하죠? 그래서 후계 법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F는 힘이야. 변형 길이가 X라고 치면 X와 비례관계죠? 근데 같으려면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지. 그지? 예. 비례상수 K. 요게 뭐죠?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죠. 용수철의 탄성계수가 되는 거예요. 용수철 계수가 되는 거예요. 용수철, 그걸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같은 힘을 줘도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고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잖아. 그죠? 어떤 건 용수철이 엄청 빡빡한 것도 있고 어떤 건 금방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죠? 그거에 관련된 게 용수철 상수입니다. 그래서 자,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울기. 상수. 그렇죠. 이게 K 값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 아래쪽 요 면적이 의미한 거는 뭘까요? 면적. 뭐라고? 탄성력? 요거 알면은 요거 아주 감각이 있습니다. 중요해 좀. 요 면적의 의미를 알면 물리해도 돼. 진짜 중요해 다 물어. 진짜 물리해야 돼. 근데 이런 거 탄성력 변화량 잠시만. 천녀라. 그거 아니에요? 탄성에너지. 1 아니에요, 1? 둘 다 정답. 뭐 있어요? 그걸 식으로 표현해봐죠. 면적을 표현해봐. 2분의 1 fx. 면적은 2분의 1 f 네. x죠. 네. 이 2분의 1 f가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2분의 1 f가 무슨 의미니? 이런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물리를 잘하는 거야. 물리랑은 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 의미구나. 그래서 이게 이것과 같구나. 그러면 이것도 되겠네. 그러면서 자꾸 찾아 나가는 게 그게 물리예요. 그러면서 뭘 알아나가는 거야? 자연 법칙을 알아내는 게 물리예요. 자연의 기본 법칙을 알아내는 거. 그래서 뉴턴이 기본 법칙을 알아내버렸잖아. 경험 법칙이 아니고 기본 법칙을. 이거는 뭐냐면 경험 법칙이에요. 이런 건 경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시험을 통해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 있죠? 그런데 뉴턴은 뭘 찾아내버렸느냐면 기본 법칙을 찾아냈어요.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역학에서 일어나는 그 운동에 대한 기본 법칙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역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이걸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걸로만 다 설명하면 너무너무 복잡하게 설명이 되니까 좀 편하려고 과학자들이 자꾸만 뭘 만들어내? 새로운 물리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도 나오고 충격량도 나오고 다른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도 나오고 이런 게 전부 다 이걸로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알겠어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력장 개념, 전기장 개념 이런 것들이 장개념도 나오고 이렇게 자꾸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보세요. 2분의 1 F라는 게 뭐냐면, F 값이 계속 변하죠. 그죠? 그럼 여기를 F라고 쳐보았을 때, 여기가 F다라고 하면, 2분의 1 F는 딱 절반이잖아. 평균이라는 얘기야, 평균. 평균에다가 요거 면적을, 사각형 면적을 구해버린 거죠.
평균 힘 곱하기 변형 길이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힘 자체가 뭡니까? 힘 자체가 kx죠. kx의 x네. 2분의 1 kx의 제곱이네. 이게 바로 용수철의 한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용수철의 한 1, 그거는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뭘로 저장되겠어요? 자, 탄성력하고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해서 늘어났어. 자, 아까 이거 얘기할 때 중력에 대해서, 그죠? 중력하고 똑같은 크기로 딱 해주니까 뭘로 저장됐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됐지. 탄성력이 존재하는 거야. 그것만큼 딱 해주니까 어떻게 돼? 뭘로 저장돼? 탄성 포텐셜로 저장돼. 이 탄성 포텐셜이야. 알겠어요? 이 삼각형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같고, 이게 바로 탄성력에 대한 일과 같은 거야. 둘 다 맞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제일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차근차근히. 그래서 4번 내용에서, 가로 4번 내용에서 선생님이 조금 읽어드리면, 용수철을 당기거나 압축시킬 때와 같이 탄성체에 힘을 가하여 변형시킬 때 일이 필요한데, 이 일은 무엇에? 탄성체에 저장되었다가 탄성체가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때 다른 물체에 대해서 용수철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사실 동일합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해돼요? 그래서 식을 암기를 해야 되는 식들이 있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운동 에너지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는 요거 외우고, 그죠? 이걸 외워야 돼요. 면적. 알겠어? 외우셔야 됩니다. 도현아, 외워야 된다. 외웠지? 삼각형 면적 생각하면 돼. 그 후계 법칙. F는 KX. 그죠? 무게는 mg. 무게가 힘이잖아. 그죠? 무게는 mg, 그 다음에 탄성력은 kx. 삼각형 면적 구하면 2분의 1 fx. f에다가 kx 집어넣으면 2분의 1 kx의 제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만유인력식 혹시 기억나니? 네. 만유인력식. 자, 요거 있죠? 그죠? 물체가 두 개 있으니까 M1, M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R은 뭐야? 두 물체 사이의 거리. G는 뭐야?
만유인력 상수. 그지? 자, 요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적분해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R분의, 이렇게 나온다. 마이너스, R분의 G, M1, M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적분이 어려운 적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52페이지 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에너지가. 제일 위에. 요거 일단 체크를 해 놓으세요.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죠? 만유인력의 기준은, 요거의 기준은 어딥니까? 무한대. 기준은 무한대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붙인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적분하고 나면은 여기 제곱인데 요거는 그냥 제곱이 없어요. 알겠어요? 알겠지? 외울 때 그렇게 좀 외워 놓으세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이제, 어디를 볼까? 한 2개 나오는 게 안 보이네. 여기 말고 또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여기 없나? 없으면 계산해놓은 게 없나? 자, 여기에서 요 계산 과정을 쭉 하다 보면 항이 2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항을 요 기준을 무한대로 잡으면 없어져요. 0이 되기 때문에 요 하나의 항만 남기 때문에 요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요것만 일단 외워 놓읍시다. 자, 만유인력식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 다음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요겁니다. 알겠어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얘입니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얘입니다.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얘예요. 식들 외워 놓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식들이니까. 알겠지? 자, 여기는 이제 유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좋죠? 할 게 없으면.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면 54페이지로 가보세요. 54페이지. 자, 1과 열 있습니다. 그죠? 자, 1에 의한 열 발생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마찰력이 있으면 이쪽으로 끌고 가면 마찰에 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마찰력이 한 일이 있겠죠? 마찰력이 한 일은 이거는 뭐가 된다? 열 에너지로 간다. 그럼 봐봐.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이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마찰력이
마찰력이 만약에 10N이라고 해볼게. 마찰력이 10N이에요. 10N. 이 10m를 끌고 갑니다. 그죠? 근데 마찰력만큼 줘서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등속으로 가면 마찰력만큼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N으로 안 끌고 가고 15N으로 끌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15N으로 끌고 가면 사람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150줄. 사람이 한 일은 150줄이야. 그죠? 자,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야? 마찰력이 한 일은 100줄이죠. 마이너스 100줄이 되겠죠. 100줄 합시다. 그죠? 자, 그럼 알짜 힘이 한 일은 얼마야? 50줄? 맞아요? 자, 그러면 150줄의 일을 했지만 100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열로 발생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이 50줄은 뭘로 가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속도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0줄이 전부 다 알짜 힘이 한 1이 돼버리니까 모두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일에 의한 열 발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열에 의한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도 있죠. 그죠? 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 장치를 뭐라고 하는 줄 아니? 그런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해요. 열기관. 알겠어요? 열기관. 우리 자동차 뭡니까? 자동차. 열기관이에요. 기차, 전기기관차 있죠? 전기기관. 전기기관도 열기관인데 서로 연료를 태우는 방식이 달라서 전기기관은 외연기관이고 자동차는 내연기관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열을 일로 바꿔주는 장치.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열로 바뀌면 쓸모없는 에너지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지금은 쓸모 있게끔 전환시켜주는 열기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은 열로 100% 갈 수 있을까 없을까? 100% 갈 수 있어 없어요? 알짜 힘이 없으면 사람이 한 일과 마찰력이 한 일이 같죠? 그럼 100% 열로 가네요. 자, 그럼 열이 일로 갈 때 100%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요건 안 돼요. 100% 못 갑니다. 지금 최대 효율을 내는 열기관이라고 해도 40%대요. 알겠어요? 40%대. 그러니까 40% 잡으면 에너지의 40만 일로 바뀌고 60은 버려져요. 그죠? 60 버려진 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그죠? 물론 이제 지구온난화는 다른 개념이 좀 더 들어갑니다. 온실기체 그것들이
온실 효과를 더 일으켜서.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에너지의 일부들이 또 지구를 데피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열을 일로 바꿀 때는 100% 바꾸지 못하고 일을 열로 바꿀 때는 100% 바꿀 수 있다. 요 개념 알아두세요. 알겠죠? 됐니? 자, 그래서 거기 55페이지 거기 이제 좀 마무리 합시다. 열의 일당량이란 표현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뜻이야? 열의 일당량. 열의 일당량이 뭐야? 일단 뭐냐? 당량. 열이 한 줄당 무슨 1칼로리가 있겠죠. 그죠? 1칼로리의 열을 1로 바꾸면 몇 줄에 해당될까? 4.2.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1칼로리의 열을 1로 다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4.2 줄에 해당된다. 오케이? 이걸 누가 측정을 했어요? 줄이 측정을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단위에다가 뭐 갖다 붙여줬어요? 줄 단위 붙여줬어. 알겠죠? 이 줄의 실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줄의 실험. 자, 줄의 실험 보면은 이제 장치는 어떤 거냐면 양쪽에 추를 달아가지고 추가 딱 낙하하면서, 그죠? 이 가운데 줄 감겨 있는 걸 쫙 잡아당기니까 가운데 부분이 회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부분 회전이 일어난 아래쪽은 뭐냐면 열량계가 있고 열량계 속에 물이 담겨 있고요. 그 축에 뭐가 달려 있느냐면 날개가 달려 있어 가지고 날개가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물에다가 회전이 일어나면서 부딪히겠죠, 날개가. 그죠? 그게 일을 해주면서 물의 온도를 올려줘요. 그래서 그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한 겁니다. 정렬이 시험 범위에서 Q는 식이 어떻게 됐었죠? CM 대대 T. CM 대대 T. 그렇죠? 이게 물이면은 이거는 뭐죠? 1. 그죠? 1로 잡고 요거 이제 물의 질량, 온도 변화 측정하면 발생한 열을 측정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양옆에 뭐가 있습니까? 추가 낙하하죠. 추가 낙하하는 건 뭡니까? 중력이 하는 일 계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과 열의 관계를 실험으로 알아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산식이 쭉 나와 있죠. 그 J 값이 일당량 값인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1칼로리가 4.2줄에 해당되더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앞쪽 그 기본이 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역학적 에너지하고 쭉 나옵니다. 뒤쪽 내용이 진짜야. 뒤에가 진짜야, 뒤에가. 앞쪽은 기본이고, 뒤에 그 69페이지 살짝 가보세요.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지금은 방금 본 거는 역학적 에너지를 본 거고, 이제 보존되는 경우. 요게 이제 실제로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방금 우리가 했던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보존 내용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왜?